조국 전 장관 관련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추정기가 시작되기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검사의 개인 비리의 경우에 있어서 감찰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입니까?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 새 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어제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최현미 기자, 저 내용은 감찰 무마 지시 혐의 지금 본인 재판에 출석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이제 중간에 중단함으로 인해 사실상 무마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공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약간 화가 난 듯이 뭔가 검찰의 불만을 지금 쏟아내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을 권력형 비리 혐의로 묻고 나서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들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목적을 애초부터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에는 이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의 사례를 또 이야기하기도 했죠. 검찰이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만 받고 수리한 건 또 어떻게 해명할 거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례, 어떤 검사의 사례를 두고 이야기를 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 관련한 소식도 하나 있었는데 유호정 기자, 재판부가 이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아니라 어제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일단은 원래 공소장에서는 이 딸 조 씨에게 그러니까 애초에 정경심 교수가 위조된 그러니까 허위의 내용이 담긴 인턴십 확인서를 딸에게 건넸다라는 내용이 이제 공소장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뭐 조 전 장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지난 6일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조 전 장관이 이 센터장의 동의 없이 이 인턴십 활동서를 위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 저 재판의 피해자는 정경심 교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가 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라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조 전 장관이 위조를 한 거고 그 공범으로 정경심 교수가 있는 거다라는 지금 내용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고 어제 최종적으로 법원이 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이 내용을 인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앞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어제 조 전 장관이 이 기사가 이제 쏟아지자 SNS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인데 정경심 교수의 범죄 혐의가 지금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뀐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의 입장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바뀐 혐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혐의 자체를 부인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는데 조 전 장관이 어제 악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이 정 교수 변호인단이 변경된 공소장 자체는 인정하는데 정 교수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상황입니다. 단호히 부인한다라고 SNS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검찰의 지금 그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정을 보면 애초에는 좀 무리한 기소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증거들이 나올 때 검찰이 지금 코너에 몰리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한영외고 졸업식 때 공로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검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3학년 때 회장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인데 이거를 받았고 이것을 또 대학 진학의 스펙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혜다. 이렇게 검찰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영외고 관계자는 공로상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한 번이라도 회장을 했던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점수 2점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점수 1점을 다른 활동을 통해서 채워 넣으면 그 3점으로 공로상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고.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대상이 된다. 한영외고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검찰은 뭐 3학년 때만 준다. 근데 학교에서 학교 규칙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예. 검찰의 말을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또 하나가 이제 그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2009년에 있었던 공익인권법 세미나 때 그때 참석 여부. 참석을 뭐 했느냐 안 쟁점이 했느냐 있죠. 뭐 예. 여기부터 해서 참석을 했더라도 빨리 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세미나에 가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을 봤다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현직 변호사인 김원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 아빠가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에게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조국이라고 답변을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 학생을 봤다 그 자리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대 직원 조교 한 명은 또 끝까지 남아 있었고 우리가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예. 회식 때 그 학생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조민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학생이 끝까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근데 검찰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거든요. 증언 헷갈린다.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학생이 교복을 입고 왔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교복을 입고 왔다. 사복을 입고 왔다. 이런 식의 증언이 엇갈리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한영외고 공로상을 둘러싼 논쟁 같은 경우에 어느 쪽 말을 신뢰해야 될지 예. 또 봤다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검찰 어느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될지 참 저로서는 뭐 어떤 좀 더 부분에서 봐야 좀,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이 좀 무리한 기소를 했고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